봅시다. 쉬운 일이 없어요, 이렇게. 평면 벡터의 내적 봅시다, 내적. 우리가 내적은, 이게 봐봐. 적이야, 적. 곱이거든. 곱이야, 곱. 그러니까 두 벡터의 곱셈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벡터에 대한 곱셈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내적, 두 번째는 외적.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제 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가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제 A 벡터예요.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B 벡터예요. 그때 A 내적 B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이 점이야, 점. 이게 점을 찍은 거예요, 점. A 내적 B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려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정의야. 내적의 정의예요. A 벡터, B 벡터를 내적한다. 라는 거에 정의인 거야. 이게 내적에 대한 정의야, 정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의미를 파악해보자. 여기서 의미를 한번 파악해봅시다. 봐보면 우리가 A 벡터이고 이 세타가 이 사이각이네. 그렇지? 이 사이각이 됐을 때 이 A 벡터는 크기는 이 길이지. 그지? 이 길이야. A 벡터의 크기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얘가 A 벡터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생각해 볼 건데, 그러면 뭐 해볼 수 있냐면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준다면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 길이지, 이 길이. 그지? 그래서 이 길이가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이 내적의 이 기하학적 의미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두 길이의 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지금 뭐일 때 한 거야? 예각일 때 해봤네. 오케이? 우리가 예각일 때 이 기하학적 의미를 해봤어. 예각일 때 기하학적 의미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길이의 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길이의 곱이지 않냐? 길이의 곱이야. 크기만 있지? 이거는 스칼라 값이에요. 오케이? 벡터 값이 아니야.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되겠습니다? 크기만 갖는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크기만 갖는 값이 내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그러면 직각을 한번 해보고 싶네. 직각을 해봅시다. 직각을 해봤더니 직각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 벡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직각이에요. 사이각의 직각인 거야. 그러면은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해봤더니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해봤더니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90도가 되는 거지. 코사인 90도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직각일 때 두 개를 내적하게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똑같아. 뭐하고 뭐를 곱하겠다고? 이놈의 길이랑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의 곱이야. 이 길이가 0이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0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둔각일 때 한번 해봅시다. 둔각일 때 한번 해보면 A 벡터가 있는데 B 벡터가 이제 둔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타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A 내적 B를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A 벡터의 크기는 이 벡터로 이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연장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코사인에서 둔각은 90도가 넘어가졌냐? 음수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의 곱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오케이? 수선의 발을 둔각에 대해서는 길이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값이 붙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각일 때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의 곱을 해주면 되고, 직각일 때는 0이 되고, 둔각일 때는 길이의 곱에 마이너스 값이 붙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놈의 부호를 생각해 봤더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수선을 발을 내렸을 때의 두 길이의 곱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기하학적 의미예요. 그러면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 밑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OA 벡터 내적, OA 벡터 내적, OB 벡터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첫 번째는 정의를 이용해 볼게요. 정의를 구해봤더니,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OA 벡터, OA 벡터의 크기 곱하기, O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6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봤더니,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2인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2 이렇게 구할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기하학적 의미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기하적 의미를 봐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뭐 해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지금 얘가 기잖냐? 두 길이의 곱이 되겠지? 2대 1대 루트 3이야. 이 길이 1이야. 이 길이 1이라서 2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두 길이의 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AB 벡터 내적 AF 벡터 해봅시다. AB 벡터 내적 AF 벡터지? 이것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120도로만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정의를 이용해서 해도 똑같은 거야. AB 벡터의 크기. AF 벡터의 크기 코사인 120도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기하적인 의미는 봤더니 둔각이잖아요. 둔각. 그지? 둔각이니까 두 개의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는 거야.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 있잖냐? 이 길이가 1이지? 근데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거.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위에는 플러스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B 내적 BC 벡터를 구합시다. AB 벡터 내적 BC 벡터를 구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BC 벡터랑 같은 벡터가 뭐가 되겠어요? A5 벡터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점을 일치시킬 거야. 오케이?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AB 벡터 내적 뭐랑 같습니다? A5 벡터.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시점을 일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똑같네. 2 곱하기 2 곱하기 60도지? 그러니까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 벡터 곱하기 CF 벡터. AB 벡터, AB 곱하기 CF 벡터네요. 그래요? 이거는 정반대 방향이지? 그래? 곱하기 사실 코사인 세타가 이게 정의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 정의를 이용하게 된다면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얘는 그림을 그려줘야지 어느 정도. 이 AB 벡터랑 같은 벡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 CM 벡터라 할까? 그러면 CM 벡터 내적 CF 벡터가 되는 건데 얘는 CM 벡터 크기 곱하기 CF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180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길이를 곱해줘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한데 방향이 반대지 않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해줘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겠다라는 거냐면 성분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벡터를 성분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OA 벡터를 A 벡터라고 쓸 거고 얘를 A1, A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OB 벡터를 B 벡터라고 쓸 거고 B1, B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상에 우리가 나타내 볼 건데 이렇게 나타내 볼 거예요. A라는 점이 OA 벡터 A1, A2 B라는 점이 OB 벡터 B1, B2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B 내적 OA 내적 OB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OA 내적 OB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정의를 이용해서 그대로 쓸게요. OA 벡터 OB 벡터 코사인 세타네요. 이 코사인 세타 너희들이 어디선가 다 했을 거야. 지금 이미 수원을 배우고 있는 상태가 많으니까. 코사인 세타다라는 것은 2배의 코사인 법칙이지. OA의 길이, OB의 길이. 이게 이제 사이각이냐? 세타가 사이각? 그렇지? 분해. OA의 크기의 제곱, O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 봤더니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미안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인데 지금 이게 A1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A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1, B1이 되는 거 보여요? A-B1의 제곱이 될 거니까. 오케이? B-A, B1-A1의 제곱이 될 거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상관이 없지. B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2, B2 플러스 B2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이놈의 계산 과정. A제곱, B제곱이 사라지고 제곱이 싸그리 다 사라지네요. 그렇지? 2배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2로 싹 나눠봤더니 루트 A1의 제곱, A2의 제곱, 루트 B1의 제곱, B2의 제곱, 분해. 2로 나눴으니까 A1, B1, A2, B2 되는 거 보여요? 그렇지? 이것을 집어넣을게요. 이것을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봤더니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이거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루트 A1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 약분되는 거 보이지? 분자만 남네요. 오케이? 분자만 남는 거야. 봤더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집어넣어줬더니 A 벡터 내적 OB 벡터는 뭐가 됩니다? A1 곱하기 B1 플러스 A2 곱하기 B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다시 이렇게 쓸게. 정리해서 쓸 거니까 A1, A2랑 내적 B1, B2를 내적한다 라는 것은 X값 끼리의 곱 플러스 Y값 끼리의 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적이다 라는 것은 성분으로 나타내 봤더니 X값 끼리의 곱, Y값 끼리의 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뒤로 가봅시다. 성분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했는데 이제 뒤에는 이제 내적의 연산법칙을 할 거예요. 내적의 연산법칙은 이렇게 될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뭐를 해볼 거냐면 이거를 해볼 거예요. A 벡터다라는 것을 A1, A2 이렇게 성분으로 줄고 B 벡터다라는 것을 B1, B2 이렇게 성분으로 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겠지. 뭐냐면
A 내적 B를 해봤더니 B 내적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X값끼리 곱 Y값끼리 곱을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어차피 똑같잖냐? 그래요? 이걸 특별히 증명하진 않을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다? 결합법칙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결합법칙이다 라는 것은 연산을 여러 개 했을 때 결합이 된다 라는 거잖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A 벡터 내적 B 벡터 내적 C 벡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하지? 이거 불가능하잖냐? 오케이? 잠깐 봐봐. 너희들이 이제 봐봐. 여기서 너희들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따질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 스칼라 값이지. 벡터가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법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연산이 달라지잖아. 봐봐. 이게 원래 벡터끼리 연산하다가 얘가 어떤 상수야. 어떤 숫자로 나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다. 그러면 이건 상수배로 바뀌어버리잖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연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거야. A 내적 B에다가 이렇게 쓸 수는 상수배를 합니다. 라고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얘기는 세 벡터를 내적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네요. 이렇게 이 결합법칙에 대해서는 처리가 힘들고 분배법칙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분배법칙이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A 내적 B가 있고 분배법칙이니까 한꺼번에 적을까? A 벡터에다가 B 벡터 플러스 C 벡터를 이렇게 곱해줬어요. 그럼 C 벡터도 정의해 줘야겠네. C1, C2라고 정의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분배한다라는 거야. A 내적 B라는 거랑 A 내적 C로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분으로 똑같이 쓸 수 있거든. 너희들이 이제 한번 해봐봐. 이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A1, A2 그 다음에 내적 덧셈을 적게 되면 B1, C1에다가 B2, C2 오호 B2, C2 이것을 내적한 거지? 그럼 성분끼리 곱하는 거잖냐? 성분끼리 곱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A1, B1 플러스 A1, C1이 되고 콤마 A2, B2 플러스 A2, C2가 되는 거 보여요? 이게 성립하지? 봐봐.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A1, B1, A1, C1 그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A2, B2, A2, C2 그지? 그러면 이거 내적하면 A1, B1 A2, B2잖냐? A, B를 내적하면 그러면 A랑 C를 내적하면 A1, C1 A2, C2잖냐? 더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 두 벡터를 더해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미안. 두 개를 뭐 해주겠습니다. 더해서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 거니까. 오케이?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배법칙이 이렇게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의 연산을 해볼 건데 일단 가계 크기 먼저 해본 다음에 연산을 구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보자. 가계 크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거야. 우리가 이제 한번 써봤더니 A 내적 B를 써봤더니 얘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탄의 내적의 값과 두 벡터의 크기를 안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내적 B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성분으로 써주게 된다면 어떻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분의
A1, B1, A2, B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게 크기가 당연히 세타가 결정되는 경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 A, B가 뭐 하는 경우 있어요? 평행한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가 0이거나 180도야. 0이면 1이지. 180도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행하다라는 것은 두 벡터를 내적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다? 크기의 부호만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경우? 수직하는 경우.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하면 아까 치면 어떻게 된다? 라고 했어요? 두 개를 내적하면 뭐가 된다? 0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뒤에 봐봅시다. 문제들을 쭉 한번 봐봅시다. 문제들을 쭉 봤더니 지금 봐봐.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1이래. 그럼 뭐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크기의 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의 값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x 값끼리 곱, y 값끼리 곱의 합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이건 넘어가자. 쉬우니까. 그 다음 이제 밑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걸 봅시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들을 뭐 하겠습니다? 분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 두 배의 A 벡터 내적 A 벡터가 되겠어요? 플러스 4배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될 거고, 그 다음 이것을 분배할게요. 마이너스도 같이 분배해야겠지? 마이너스 3배의 B 벡터 내적 A 벡터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6배의 B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성질이 나와. 어떠한 성질이 나오냐면, 봅시다. 우리가 A 벡터 내적 A 벡터를 하게 된다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네요. 코사인 0도야. 코사인 0도는 뭐예요? 1.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게 된다면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면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야.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써줄 수 있네요. 2배의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연산이 가능하지? A 내적 B가 될 것이고 3에 3이니까 바뀔 수 있잖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A 내적 B만 구해주면 되잖냐? 지금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있으니까. A 내적 B를 구하는 것은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3분의 파이예요. 그렇지? 그러면 집어넣어 봤더니 2고 3이고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뭐가 돼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뭐가 돼요?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8 플러스 3 마이너스 6, 9, 54 마이너스 4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보면 우리가 가게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뭐 해주세요 라는 거야? 내적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무엇을 먼저 구해버린 게 더 편하냐면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구해버리는 게 편하네요. 얘가 2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를 구해줄 수 있네요.
얘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벡터의 크기, 얘를 X 벡터라고 놓고 Y 벡터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각각의 크기, X의 크기, Y의 크기 부분에 두 개를 뭐한 거? 내적한 거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크기만 이항시킨 거야. 그래? 그러면 크기는 뭐가 돼요? 루트 5가 되고 루트 10이 되고 내적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5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몇 도냐? 세타가 실질적으로 평각, 0에서부터 평각까지만이니까 몇 도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세타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너희들이 이건 잘 처리해야 돼. 세타를 지금 잘 안 보인다라는 친구들은 조금 반성하세요. 지금 수원까지 이미 배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세타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건 반성해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두 개가 평행하다라고 했네. 수직하고 평행하대. 뭐예요? 수직이면 뭐가 됩니다? 내적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x 마이너스 2의 4 마이너스 y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 평행합니다. 라는 거야. b랑 c가 평행해요. b랑 c를 내적하면 뭐가 돼요?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야? b 벡터랑 c 벡터가 평행하대. 뭐예요? 실수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실수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 벡터가 4,4-y는 k배 2,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k는 뭐가 돼요? 2가 되지. 그지? 4로 맞춰줘야 되니까. 4는 2k잖아. k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4-y는 6이잖냐? y는 마이너스 2. 그래요? 그러면 이제 x의 값 구해줄 수 있겠지. 그지? 넘어갑시다. 이 단순 계산들은 싹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거 봅시다. a, b 벡터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가 등장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오케이? 근데 한 가지 방법만 할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벡터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벡터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놓을 거고 A, B 벡터를 A 벡터라고 놓을 거고 A, C 벡터, 아니 B, M 벡터를 B 벡터라고 놓겠습니다. 즉 A 벡터, B 벡터를 내적했더니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오케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수직인 벡터를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수직을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직인 벡터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다른 방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그러면 A 벡터, B 벡터를 표현하는데 AC 벡터를 AB 벡터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뭐가 돼요? A 벡터 플러스 이 B 벡터가 되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AM 벡터를 표현해 줄 수 있네요. 얘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네요. 그러면 무엇을 내적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A 벡터 플러스 이 B 벡터랑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내적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거 연산할 수 있지? 이제 내적을 그냥 크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3배의 A 벡터 플러스, A 벡터 B 벡터라고 쓸 수 있겠네요. 플러스 이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연산 과정을 어느 정도 생략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것이 0이네. 근데 A 벡터의 크기 알아. 뭐예요? 3이잖냐? 아니, 6이잖냐?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 알아요? 뭐예요? 4잖냐?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6의 제곱 플러스 2배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36 플러스 32가 되는 거니까 6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벡터로 푸는 게 가장 쉽고 그 다음 뭐라고? 성분. 오케이? 성분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성분을 이용해서는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오케이? 내가 생각했을 때 벡터로 푸는 게 가장 첫 번째거든? 근데 성분으로도 한번 해결해봐. 성분이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합시다. 조금 빠르게 내가 넘어가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야. 그렇지. 기울기야. 그러면 이것을 벡터로 표현해주고 싶더라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볼까? 어떤 좌표 평면에 이렇게 좌표 평면에 있어요. 여기에서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 L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점이 있을 거고 A라는 점 한 점이 있을 거고 직선을 구하겠다라는 것은 일단 벡터로 표현할 거니까 얘를 OA 벡터라고 할까? 그 다음 여기는 점들이 있어. 점들을 P라고 할게요. X, Y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X,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벡터로 표현해주고 싶은 거잖냐? 벡터로 표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기를 OP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일단 핵심이 뭐라고? 기울기가 일정하더라라는 거야. 이것을 벡터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P 벡터라는 게 항상 일정해요. 방향이 일정하지? 방향이 일정하잖냐? 아니면 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거나 P가 이 직선 위에 있는 P를 표현할 건데 P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근데 방향이 이 방향 아니면 반대 방향이네. 그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벡터로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향으로서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뭐라고 불러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벡터가 중요한 벡터인 거야. 이 벡터가 뭐가 되겠습니다? 방향 벡터가 되겠습니다. U라고 나타낼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직선 위의 점이야. 직선 위의 점. 위의 점 x, y 점 P x, y의 위치 벡터야. P 벡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P 벡터 마이너스 이 A의 위치 벡터를 A라고 합시다. A 벡터는 뭐가 됩니다? 방향 벡터의 실수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뭐라고 했다고? 방향 벡터라고 한다라고 했지? 직선 L의 방향 벡터예요. 여기서 기울기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방향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하나 줄 건데 그게 방향 벡터야. 오케이? 그러면 그 방향 벡터와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듯이 뭐하고? 방향 벡터하고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벡터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오케이? 방향 벡터의 실수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AP 벡터라는 게 방향 벡터의 실수배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을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배의 U 벡터예요. 오케이? A 벡터로부터 방향 벡터로 T배만큼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A 벡터로부터 이 방향 벡터로 T배만큼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방향 벡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 벡터가 가장 중요한 사실인 거야. 왜? 한 점으로부터 방향 벡터로 보내주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뭘 뜻한다?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성분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지? 성분으로 나타내 보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x, y는 a 벡터가 a, b라고 했고 u 벡터를 정의해 줄까? u 벡터를 p, q라고 할게요. 이놈의 점을 p, q라고 한다면 플러스 t배 p, q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볼게요. x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tp야. pt라 적까?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qt야. 오케이? 그러면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얘를 다시 또 정리를 해봤더니 x-a를 p로 나눈 게 t고 y-b를 q로 나눈 게 t예요.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거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각각의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세 번째 식으로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방향 벡터가 중요한 사실이고 방향 벡터가 p, q가 되는 거고 방향 벡터가 p, q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1,-2를 지나고 이거와 평행한 직선이네요. 그러면 이게 방향 벡터를 구해줄 수 있어요. 이게 너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 반드시 뭘로? 다 플러스로 바꾸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 벡터를 u라고 한다면 얘가 2,-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평행하다 라는 거는 방향이 이거다 라는 거네.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2분의 x-1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2라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봐보자. 다시 한번 볼까? 지나는 점이 a, b고 방향 벡터가 p, q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나타낼 건데 대부분 이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다른 식들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얘는 이런 용어가 나왔네요. 법선 벡터다 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법선이다 라는 것은 그 직선의 수직인 벡터예요. 직선의 수직인 벡터예요. 오케이? 수직인 벡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수직인 벡터가 2,3이래. 이 직선과 수직인 벡터 있잖냐? 얘가 2,3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나는 어떤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점 x, y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2,3이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옮겨버릴게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수직이래. 두 벡터가 수직이래. 수직. 수직은 어디서 많이 봤지? 수직. 이 점을 u, a라고 놓을까? 이 점을 p라고 놓는다면 OA 벡터랑 AP 벡터는 서로 수직이 돼요. 그 말은 뭐와 같습니다. 두 개를 뭐 했더니? 잠깐만. OA 벡터랑 4적을 해줬더니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분으로 써버릴 수가 있겠네. OA 벡터는 뭐가 돼요? 2,3. 그 다음에
AP 벡터는 뭐가 돼요? x-2, y-3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x-2 뒤에서 앞을 본 거니까 x, y에서 2, 3을 빼는 거지. 그럼 두 개를 내적하면 2배 x-2 플러스 3배 y-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해 줄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이러한 직선 L이 있고 또 다른 직선 M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각을 구해 주세요 라는 거잖냐.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에 뭐를 통해서? 방향 벡터를 통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L이라는 직선이라고 하고 M이라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L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3,1이라고 할 수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M의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는 뭐예요? 2, -1.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지? 우리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했어요? 루트 각각의 크기 5 플러스 루트 10분의 5 곱하기 루트 10분의 내정한 거지? 6-1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네요. 즉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좀 봐봅시다. 우리가 직선까지만 마무리 짓자. 오늘 다음 시간 하더라도 직선까지만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가 이제 처리하지 않은 게 하나 있거든. 뭐냐면 어떤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인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H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이 H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봐봐. 직선 위의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냐면 2번을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이 2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t를 갖고 오잖냐. 그렇지? t를 갖고 오잖아. 이 식이 어떤 t의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떤 t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고? 2t-2.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4t-1. 그래요? 그럼 h는 뭐가 되겠습니다? 2t-2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4t-1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오는 순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 뭐야? 내적이야. 이 방향 벡터가 2,4인데 내적을 이용할 수 있잖냐? 뭐 이놈의 방향 벡터가 u벡터라고 한다면 u벡터랑 뭐랑 ah의 벡터를 내적한다면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랑 AH 벡터는 뒤에서 앞을 봤으니까 2t 이걸 구할까? AH 벡터는 2t 플러스 1, 4t-3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적 2t 플러스 1, 4t-3이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봤더니 4t 플러스 2 플러스 16t-12는 0이에요. 20t는 10이에요? t는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h의 좌표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넣은 거잖냐? 마이너스 1,1이 됐다라는 거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원까지는 못 나갔는데 오늘 앞부분에서 언급한 적은 있어. 근데 여기까지 숙제는 내주지는 않을게요. 당연히 숙제는 여기까지 원 방정식 전까지 해오고 쌤도 원 방정식이 있는데 C스텝까지 다 풀어오시는 걸로. 에? 원도요? 원안 내주고. 뭐라고요? 이 원전 22? 유형 22가 있는데 C는요? C까지 풀어오시는 걸로. 뭐야, 네 문제밖에 없네. 원 제외하고 C까지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풀리면 원인 거지.
시스템 빼고 할까? 네. 시스템 전까지 합시다.